미국과 폴란드 등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지원하기로 하자 러시아가 공세를 강화하면서 양측의 교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네츠크 지역에서는 최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으로 북부 하르키우와 남부 헤르손 등 러시아 점령지 상당 부분을 탈환한 이후 수개월째 전선이 고착화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방 국가가 전차 지원을 발표하자 러시아가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강력히 반격하면서 전투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Ситуація на фронті, і зокрема на Донеччині, під Бахмутом та Вугледаром продовжує бути надзвичайно гострою.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군사기지는 물론 인근 마을까지 공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부훌레다르는 지난 하루 동안 러시아의 집중적인 포격으로 건물 7채와 학교 2곳이 파괴되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기반시설 파괴에 따른 난방, 수도, 전력 등 공급 중단 사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Прилетело, улетело, разгромило. Все, что я могу сказать. Без жилья оставили и справились. Все, хватит, не надо больше. 하지만 러시아는 파괴된 병원 건물 영상을 공개하고 우크라이나가 하이마스로 병원을 의도적으로 공격해 14명이 숨졌다며 전쟁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한치의 양보 없는 양측의 공세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봄이 오면 양측 모두 대규모 공격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러시아와 조력 국가인 벨라루스 선수들의 파리올림픽 출전을 사실상 용인하면서 논란이 거셉니다.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 각국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IOC가 러시아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하는 것은 테러를 용인할 수 있다고 세상에 알리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Готуючись до Паризької олімпіади, ми маємо бути впевнені в тому, що Росія не зможе використовувати її чи будь-яку іншу міжнародну спортивну подію для пропаганди агресії чи свого державного шовінізму. 우크라이나는 오는 3일 올림픽위원회 비상총회를 열어 파리올림픽 보이콧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럽 각국도 일제히 IOC의 결정에 화살을 날렸습니다.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SNS를 통해 IOC의 판단이 정치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잘못됐다며 러시아에 굴복하지 않고 고립을 강화할 시간이라고 일갈했습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노르웨이 지도자들도 줄지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며 IOC 비판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폴란드 체육부 장관은 유럽 소속인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이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게 된 것을 두고 상상할 수 없는 시나리오라고 꼬집었습니다. IOC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이 최근 IOC를 향해 전쟁과 사륙, 파괴의 옹호자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과 관련해 이 발언을 포함한 모든 중상모략을 거부한다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아시아올림픽 평의회 OCA가 최근 두 나라 선수들을 아시안게임에 초청할 계획이라고 하자 IOC는 이를 지지하면서 이들이 중립국이나 중립단체로 파리올림픽에도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겨우내 교착을 깨고 대반격에 나섰다고 진단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거대한 복수를 갈구하고 있으며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날마다 더 많은 정규군을 투입하고 있다며 북부 패퇴를 동부에서 만회하려고 대규모 전사, 부상을 개의치 않는 물량 공세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방으로부터 탱크 지원을 약속받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과 전투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탱크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또는 서방과의 협상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독일 등 서방의 탱크 지원이 결정된 지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무기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과 전투기입니다. 장거리 미사일과 전투기가 크림반도 포병기지 등 러시아의 후방을 타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우크라이나 측의 설명입니다. 서방은 일단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전투기 지원과 관련해 숄츠 독일 총리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전투기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Nous n'avons pas ces demandes aujourd'hui formulées, mais à chaque fois qu'il y a des demandes, on les considère et on regarde aussi ce qui est utile et ce qu'on peut faire et dans quel délai. 러시아는 서방의 무기 지원에 비난의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Украина требует все новые и новые вооружения. Запад поощряет требования, присягает готовности эти вооружения обеспечить.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공급하기로 한 사실을 거론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또는 꼭두각시 주인들과 대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이와 함께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이 2026년 기간 만료 후 대체 조약 없이 종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서방의 탱크 지원 약속을 따낸 지 일주일 만에 우크라이나는 서방 동맹국들에게 전투기를 제공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은 전투기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선을 긋고 있지만 이전에는 지원을 꺼리던 중거리 로켓 등의 무기는 지원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전투기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Aviation, tactical aviation, is a part of the air defense systems in any countries and in Ukraine itself. 그러면서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도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결국 지원을 받았다며 전투기 지원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은 금기시되는 것은 없다며 여지를 남겼고 미라지 전투기 조종사 교육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Pour la formation de pilotes, cela fait partie effectivement de nos conversations ce midi et cela fait partie de l'analyse globale. 이 대화의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세자르 자주포 12문을 더 보내고 250km 떨어진 거리에서 적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계획 중인 22억 달러 규모의 추가 무기 지원에는 중거리 유도폭탄이 포함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거리가 150km인 지상 발사형 소구경 폭탄 시스템인데 위성 항법 장치를 장착해 정밀 타격이 가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의 사거리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운용하고 있는 하이마스의 70km보다 길지만 미국이 지원을 꺼리는 전술 지대지 미사일 에이타킴스의 300km보다는 짧습니다. 로이터는 이 정도의 중거리 로켓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